네, 자 국내 이슈 체크인 IM투자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 오늘 양태준 대리가 준비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동차 업종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글쎄요, 한동안 좀 자동차 업계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어떻게 좀 여기서 좀 어떤 성장세를 좀 보일 수 있을지 그런 부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저한테 이제 종목 상담 하시는 분들 보시면요, 제대로 이렇게 안정적이겠지 하면서 자동차주를 오래 끌고 가실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. 그런데 상당히 또 오랫동안 부진했던 양상이 나타났습니다. 도대체 언제쯤 좀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IM투자증권 양태훈 대리님, 저희 자세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. 일단은 지난주에는 좀 지수에 대해서 조금 우리 관망해보자라는 얘기를 이제 첫 시간에 뷰를 제시해 주셨었거든요. 혹시 자동차에 대해서도 좀 걱정되는 뷰가 제시될까 봐 우려가 됩니다.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우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한 표를 좀 보시면 거의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아주 이제 지수 대비해서 강하게 지수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네. 그때 당시에 뭐 차화정 얘기가 한창 이제 떠들썩했었죠. 그때 당시 뭐 화학주 뭐 정유했는데 아무래도 가장 핫한 종목이 이제 자동차 업종이었었고 그때 당시에 들렸던 말이 자동차 부품주들 찍으면 아무거나 다 2배 간다. 그러니까 2배 못 먹으면 바보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. 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IT 스마트폰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이제 자동차 쪽으로 약간 좀 관심이 좀 많이 없어졌는데 실질적으로는 우선은 성장세를 본다면은 이제 좀 멈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1년 주기로 봤을 때 중간중간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주기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중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관점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박스권 매매가 좀 유효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전체적으로 좀 아무래도 좀 환율 부분도 좀 자동차 업종은 좀 상당히 좀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원화 강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실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게는 좀 수출 면에서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좀 우리가 좀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.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? 우선은 지금 원화 가치에 대한 부분, 그러니까 원화 강세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출 기업, 그렇기 때문에 뭐 자동차 업종이 가장 좀 타격을 많이 받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 자체는 상당히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18일 좀 한국은행 그 통계 쭉 보면은 주요 한 21개국 통화 가운데서 한 18개국 정도 그 18개국보다 더 강세를 좀 보였다 나타나고 있거든요. 네. 그 뭐 대표적으로 뭐 엔화에 대한 부분들, 뭐 달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동차 업종에는 좀 부정적인 뉴스라고 좀 볼 수 있고요.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시기가 좀 자동차 그 투자 포인트, 자동차 그 주가가 좀 바뀌는 그런 포인트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금리 인상.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까지 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렇다면 좀 집중적으로 이 현대 기아차 완성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. 네. 이 완성차가 상당히 부진합니다. 사실 부품주 쪽으로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이 완성차 센티멘트 영향을 좀 따라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. 부진했던 원인과 더불어서 지금은 그래도 트레이딩 구간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게 그냥 밸류에이션 메리트인지 이런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알려주시죠. 우선은 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, 뭐 일본이라든지 뭐 돈을 풀고 있거든요. 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약세죠. 원화에 대한 약세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내 한국 시장은 그게 뭐 금리를 인하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제 워낙 강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고요. 네. 실질적으로 뭐 미국 완성차라든지 일본 완성차, 전체 독일이라든지 뭐 유럽 그리고 뭐 중국 전체적으로 그 완성차 그 주가를 봤을 때는 뭐 가파른 상승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보합권이라든지 횡보를 하고 있다. 아니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대차, 기아차 주가를 좀 본다면은 그와는 거의 반대로 가고 있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
전체적으로 글로벌 업체들에 비해서는 좀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. 하지만 그 달러에 대한 부분들은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변동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약세는 어떻게 보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도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어떤 수출 전망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해외 쪽으로 좀 눈을 돌린다면은 그래도 좀 최근에 좀 비중이 많이 늘어나는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. 근데 중국에 대한 어떤 그 비중을 무시 못하는데 앞으로 이쪽 시장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? 우선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뭐 비중을 본다면 한국, 미국, 중국, 뭐 유럽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네. 다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중국이 한 23%, 그리고 기아차는 중국이 22%. 그러니까는 비중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하지만 당분간은 중국 내 점유율은 그래도 좀 유지가, 그러니까 뭐 가파르게 상승은 안 될 것 같고 환율에 대한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그런 경쟁에 대한 부분들도 뭐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네. 당분간은 지금 현재 점유율을 좀 유지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앞으로가 더 궁금해지는 것 네. 같은데요. 앞서서 저희가 이 코너 들어가기 전에 어떤 비수기, 자동차 판매에 대한 비수기와 그래도 일반적으로 계절적인 요인을 타면서 후반부에는 조금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추가적으로 해주셨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은 시장 점유율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지만 글로벌 자동차 마켓에서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기대할 수가 있는 건가요? 네. 예, 우선 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기 나왔는데 계절적 비수기라고 좀 표현을 썼는데요. 네.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여름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장마철이기 때문에 네. 그 판매량 자체가 좀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 보고 그렇죠.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한 5년치, 근 7, 8년치의 현대기아차 판매량을 이제 수치로 본다고 하더라도 한 6월 달부터 한 8월 달까지는 판매량이 좀 급격하게 좀 줄어드는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. 그 이후부터 8월 달 이후부터 이제 한 12월 달, 이제 4분기까지는 다시 이제 원점으로 오는, 그러니까는 그 자동차 업종, 현대기아차가 연초에 계획했던 그 판매량을 좀 채우기 위해서 다시 좀 강한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저금리라든지 많이 보시면 뭐 예를 들어 저금리로 요즘 기아차 같은 경우도 반값은 안 내고 반값은 뭐 저리로 나오는 그런 광고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. 네. 이제 그게 지금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판매량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마케팅이 들어갔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주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이제 하반기로 봤을 때는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네,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이 이제 가장 저가 매수의 좀 기회다. 이제 곧 비수기가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주가가 어떤 선반영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최근에 지금 동향 보니까 이제 좀 자동차주의 외국인 자금들이 서서히 이제 조금씩 좀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?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을 보더라도 외국인 자금이 이제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조업 쪽, 이제 자동차 업종으로 좀 많이 매기세가 좀 몰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업종이 주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도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저가 매수,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해서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저가 매수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, 그러니까 비중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평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으로 해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하셔도 뭐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자동차주의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좀 제시해 드렸는데요. 2분기 이후를 기대해 보자라는 얘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. 네. 계절적 요인을 탄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사실 몰랐던 부분인데 같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트레이딩 구간으로 유효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또 시장 좀 넓게 한번 볼까요? 지금 양시장이 이제 좀 탄력 받나 이런 기대감 많이 좀 불어 넣어주고 있거든요. 네. 좀 시장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본다면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? 우선은 5월 시장 자체는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장이거든요. 네.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횡보하거나 아니면은 위로 올라갈 것 같은데 약간 밀당한다고 하죠. 약간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네. 실질적으로 지금은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보수적인 관점이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 자금이 좀 몰리는 업종들. 그러니까 뭐 제조업이라든지 네. 증권주 뭐 이런 쪽으로 좀 매기가 좀 몰리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제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는 그냥 홀딩 전략으로 좀 운영을 하시고 네. 뭐 코스피 업종 같은 경우로 보신다면은 대형주인데 아무래도 제조업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 업종들 중에서도 좀 외국인 자금들이 몰리는 그런 업종에 좀 관심을 두시면 투자하시면 뭐 상대적으로는
지금 이번 5월 달에는 큰 수익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하는 전략으로 취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낫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요. 자, 어쨌든 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좀 더 집중을 해보는 것이, 그리고 좀 대형주 중심의 제조업이나 IT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좀 전략으로는 좀 유리하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, 자, 그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? 예,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현대모비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요. 이제 제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은 저는 이제 뭐 기본적인 그런 투자 포인트는 뭐 거의 뭐 전장화라든지 뭐 친환경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, 이런 뭐 표면적인 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. 제가 이제 좀 관심 있게 보는 건 외국인 보유 비중이거든요. 그 표를 보시면은 이제 차트는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꾸준하게 사고 있다. 그래서 이 외국인 보유 비중과 차트의 그 괴리율이 상당히 많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하단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외국인이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박스권 트레이딩에서 바닥권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이제 제 반등의 시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현대모비스 지금 매수를 하셔도 저는 크게 뭐 손해는 없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자동차 종목으로 다시금 최선호주 가져가 오셨습니다. 일단 지금 뭐 성장주,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위주로 좀 오름치세가 이어졌었는데 여기에서 좀 대형주로의 손바뀜이 이어질 수 있는 구간,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좀 많이 떨어졌던 대형주들 위주로 눈여겨보시길 바라고요. 그 가운데서 현대모비스 외국인 수급에 또 집중을 하셨으니까요.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자, 이 시간 여기서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IM투자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, 대리님. 네, 고맙습니다.